저는 UN 글로벌 컴팩트 한국협회 곽글 연구원이고요. 제가 이제 UNGC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뭐 지금 UNGC라는 기관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12번 골 관련된 기업들이 어떻게 12번 골 이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더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될 목표 지점이랄까, 그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제가 자료를 한번 같이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UN 글로벌 컴팩트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 강의 전에 있어요? 그래도 보니까 2명 정도는 아는 건데, 사실 그렇게 잘 알려진 유엔 기관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뭐 강의 많이 가지만은 뭐 유니세프, UNDP, 유넵 이런 데는 다들 잘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쪽은 일반인들도 많이 참여하고 실제로 사업을 임플리멘테이션 진행하는 곳이다 보니까 잘 알려져 있지만, UNGC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기관들하고는 차이점이 있어서 좀 다른데, UN에서 말 그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추진하는 기관이고요. UN이 이제 사실 MDG 때도 그렇지만 이제 2000년에 생겼어요, 저희 UNGC가. 근데 UN이 생겨나고 나서 그동안 뭐 개발도상국에서도 사업을 하고, 선진국들이 뭐 여러 가지 이제 ODA 자금도 보내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이제 사회를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보니까 기업이 특히 환경이나 사회 이슈, 그리고 경제 이슈에서 정말 영향력이 크다는 걸 몇십 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느낀 거예요. 근데 그 영향이라는 게 부정적인 것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기업이 개발도상국에 가서 공장을 지어서 폐수를 그냥 흘려보낸다든지, 거기에 이제 이주민들을 그 공장을 짓기 위해서 쫓아낸다든지, 혹은 또 그동안 많이 우리가 기업하면서 부정적인 이미지들 있잖아요. 뭐 환경 오염 등등 이런, 그리고 인권 노동에 있어서 침해 같은 부정적인 거에 있어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근데 반대로 또 기업이 어떤 신약을 예를 들어서 개발함으로써 불치병을 낳게 한다든지, 새로운 삶의 수준을 높이고, 또 개발도상국에서 새로운 직업도 일자리도 창출하고,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도 굉장히 크다는 거. 그래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걸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UN이라는 이 사실 세계 정부잖아요. UN 기관이 특히 기업이 세계화되면서 점점 한 국가 내에서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크로스 보더로 뭐 아프리카든 뭐 한 기업이 진짜 뭐 미국이든 어디든 다 돌아다니면서 여러 영향을 끼치니까 이거를 한 국가 차원에서 제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럼 UN 차원에서 기업의 이런 부정적인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자. 그래서 생긴 게 이제 UN 글로벌 컴팩트, 말 그대로 전 지구적 협약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UN이 특히 이제 MDG 2000년에 MDG 발표와 함께 이제 UN 글로벌 컴팩트가 생겼는데, 특히 MDG나 SDG 달성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재원이나 정부들만의 힘만으로는 이행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느낀 거죠. 그리고 오히려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그 큰, 우리가 흔히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러면 돈 이것만 생각하는데, 돈뿐만이 아니라 기업에 있는 많은 인재들, 그리고 거기서 인재들이 만들어내는 혁신적인 솔루션들, 이런 거를 MDG나 SDG에 기여할 수 있게 우리가 옆에서 독려하고 지원하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근데 이제 첫 번째로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 이런 글로벌 이제 코퍼레이트 시티즌십이라고 하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같이 이제 이행할 수 있게 만들어졌고요. UN 글로벌 컴팩트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바로 보고예요. 리포팅. 왜냐하면 이 UN 글로벌 컴팩트는 어느 기업이나 들어올 수 있어요. 자발적인 협약이기 때문에. 기업은 정부랑은 또 다르잖아요. 자율적인 조직이고, 또 이제 그 주체라든지 생겨난 것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율적인 활동을 하지만은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이해관계자들, 그러니까 본인 내부의 직원이라든지 지역사회 사람들이라든지 고객들, 투자자한테 투명하게 공개해요. 그러려면은 리포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보통 대기업들 대부분 뭐 재무보고서 내듯이 지속가능 보고서를 내서 이제 관련된 활동들을 다 공개를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같은 학생들이나 또 뭐 소비자들이 그걸 보면서 기업에게 반대로 물어볼 수 있겠죠. 너희가 지금 이만큼의 CO2를 발생시키고 폐수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인가? 더 많은, 더 나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혹은 기업들도 우리가 원래 2000년도에는 이만큼의 CO2를 발생했지만 지금은 그 차 한 대를 만들기 위해 한 80% 줄여서 만들어내고 있다. 이게 우리 목표 지점이다. 계속해서 이해관계자들한테 이제 이런 거를 보고를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또 그걸 보고 더 제품을 사준다든지 투자자들이 투자를 더 하는.
그래서 선순환 구조를 계속 리포팅을 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그래서 이게 어떤 법적으로나 강제성이라기보다는 자발적이고 인센티브 방식으로 끌어갈 수 있게 만드는 기관이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처음에 이제 다보스 경제포럼에서 코피 아난 전 사무총장이 주창을 했고 사실 그때는 이제 유엔 글로벌 컴팩트 큰 조직은 아니었어요. 이니셔티브였는데 반 총장님이 이제 유엔에 가시면서 이 유엔 글로벌 컴팩트를 본인 임기 내 주요 아젠다로 끌고 가시면서 기업의 역할을 좀 민간 부문의 역할을 확산하겠다라고 했고 저희가 15년부터는 이제 SDG 중심으로 이행을 기업 부문에서 이행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글로벌 컴팩트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이렇게 4대 분야가 있는데 사실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세계 인권 선언이라든지 뭐 근로자 기본권 선언, 유엔 반부패 협약과 같은 유엔에서 가장 굵직굵직한 이런 협약, 글로벌 협약들, 전 세계 정부들이 동의한 협약들을 바탕에 하고 있고 2015년에 이제 SDG가 채택된 이후에는 UNGC가 SDG 달성에 있어서 하나의 기업 부문의 이제 라이팅 하우스라고 하는 라이트 하우스로서 이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이제 인권 보호하고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노동에 대해서 강제노동 배제라든지 뭐 환경적 예방적 접근 그리고 부패에 있어서 모든 부패에 반대하는 그러니까 사실 20대 원칙을 쭉 보면은 되게 당연한 소리죠. 사실 이렇게 들었을 때 너무 빤한 소리인데 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요 저희가. 근데 왜 이렇게 10대 원칙이 그냥 보편적이고 뻔한 얘기일까요? 안 지켜서. 사실 이 10대 원칙조차도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 그리고 이 아까 글로벌 컴팩트는 전 세계에 있는 어떤 모든 민간 부문의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딱 하면 아는 뭐 코카콜라나 유니레버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렇게 규모도 크고 잘 알려진 기업만 지키는 게 아니라 사실 아프리카에 있는 굉장히 중소기업이라든지 아시아에 있는 아주 작은 공장에서도 누구나 우리가 돈이 없어서 이거를 재원이 없고 사람이 없어서 이거를 지킬 수가 없어라고 말할 수가 없는 이 보편적인 원칙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프린시플은 굉장히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누구나 지킬 수 있게 우리가 단지 뭐 10명이 있는 기업이든 뭐 아주 작은 소기업이든 이거는 기본적인 어떤 가치이기 때문에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너무 높은 기준을 만들기보다는 누구나 이 원칙에 동의하고 지킬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하나씩 더 발전해 나가게 하는 게 10대 원칙이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더 잘하고 싶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끌어가고 싶다. 이런 기업들이 이슈별로 모아서 예를 들어 여성 경쟁력 강화 원칙이라든지 CEO 수자원 책임 이렇게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런 뭐 글로벌 기업과 그리고 또 중소기업과 또 뭐 다른 유엔 기구들이 함께 일을 하게 예를 들어서 뭐 CEO 수자원 관리 책무 같은 데는 코카콜라가 제일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코카콜라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자원이 뭘까요? 물이죠. 물이 없으면 코카콜라는 아예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 물 관리, 수자원 관리 잘하는 것 자체가 자기들 비즈니스의 영속성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활동을 하면서 또 어떻게 하면 물 사용량을 폐수를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물을 쓸 수 있는지 그러면서 지역사회의 그 물 사용을 환원하는 예를 들어 코카콜라가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인도에서 코카콜라가 공장을 지었는데 이게 굉장히 지탄을 받았어요. 코카콜라가 공장을 지으면서 이 물을 써야 되잖아요. 지하수를 막 퍼서 쓴 거예요. 근데 이 지하수가 코카콜라 기술이 좋으니까 아주 밑에서부터 끌어다 썼는데 이 인도에 있는 대부분 지역들은 그렇게 관계 시설이 좋지 못하니까 그 주변의 주민들은 물을 그만큼 깊은 데서 퍼서 쓸 수가 없잖아요. 코카콜라에서 너무 많은 물을 끌어다 쓰니까 그 주변에 물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물에 대한 액세스가 이제 없어지면서 이게 인권 문제까지 발견되고 인도 정부가 나서서 이 코카콜라 사업에 대해서 제재가 들어갈 정도로 이게 큰 지역사회 문제이죠. 그 유엔 진짜 코카콜라가 인도에서 철수해야 되는 상황까지 갔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약간 코카콜라도 스스로 문제인식을 하면서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물 수자원을 쓸 때 주변의 지역사회나 아니면은 다른 뭐 주민들에게 영향이 어떻게 가는지 그리고 물을 쓴 만큼 그대로 환원하겠다. 지금 코카콜라가 자원에 들어가는 물을 그만큼 다른 방식으로 환원을 하고 있어요. 지역에. 뭐 관계시설을 깔아준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깨끗하게 물 정화하는 시설을 해준다든지 해서.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기업의 영향력, 부정적인 영향력을 줄이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방법들을 기업들이 계속 고민하고 있고 UNGC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전 세계 거의 한 13,000여 개 회원이 있는데 그중에 9,000여 개 기업들이 특히 이제 중심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미 많이 들었다고 이제 교육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다 설명하고 넘어갈 건 없고 이제 1번부터 17번 쭉 보면 너무나 다양한 이슈.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MDG 8개 꼬릴 때는 사실 기업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랑 관련되는 거는 뭐 환경 이슈 정도? 크게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사실 그렇지 않죠. 뭐 8번, 9번 같이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이 있는 것도 있지만은 14, 15번 같이 이제 진짜 투자원이라든지 자원을 쓰면서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고 12번에 지금 지속가능한 소비 생산은 뭐 소비자 입장에서도 요구를 많이 하고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도 생산 프로세스를 완전히 바꿔야 되는 지금 국내 같은 경우는 12번 꼴에서 가장 지금 크게 다가오는 게 포장재 이슈. 정부에서 물론 내년까지 유예기간을 주긴 했지만 포장재 그리고 플라스틱 사용에 대해서 직접적인 규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기업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SDG를 저희가 국내 기업에 안내할 때 이렇게 해요. 이게 한 번 지나가는 트렌드 같은 게 아니라 유행이 아니다. 이건 2030년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2030년까지 가는 거고 누가 아무리 반대를 하더라도 이미 전 세계 193개국 정부에서 다 승인을 했기 때문에 2030년까지 이거는 글로벌 어떤 동향이고 동시에 각 국가들 정책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다.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반영되고 있는 아까 말한 뭐 이런 포장재 이슈라든지 플라스틱 사용 제한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SDG랑 사실 온라인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정책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크게 이제 SDG가 경제사회 환경적인 측면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뭐 SDG랑 UNGC랑 이게 다 하나의 어떤 큰 방향 그리고 우리가 이제 투자자들이 또 많이 얘기하는 경제사회 환경 같은 이슈들에 있어서도 같이 엮여 있다는 거.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2015년에 SDG가 딱 나오고 나서 UNGC에서 전 세계 기업인들, CEO들, 글로벌 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한 1000명 조사를 했어요. SDG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우리 생각에 약간 처음에 우리가 부정적이지 않을까? 왜냐면 뭔가 자꾸 뭘 하라는 게 많아지니까 부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의외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여기 참여한 글로벌 기업 CEO들이 한 87%가 SDG가 오히려 우리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고 더 노력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오히려 기업에 이런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거다. 왜냐하면 어떤 한 국가, 예를 들어 아프리카 한 국가가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지역사회가 발전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장이 생깁니다. 새로운 소비자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본인들의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다라고.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SDG가 채택되기 전부터 그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트래킹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걸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이미 사업에 많이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딱 선언이 되자마자 바로 다음날 그 SDG 그 서밋의 다음날 이제 기업들이 UNGC의 프라이빗 섹터 포럼에 모여서 선언을 막 했어요. 세계적인 기업들이 우리가 이제 SDG 이렇게 기여하겠다. 예를 들어서 뭐 페이스북에 마크 주크로가 나와서 앞에 나와서 이제 뭐 커넥티비티 데클러레이션 우리는 난민 캠프 난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교육받을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실제로 거기서 뭐 학교로 다니거나 이런 게 어려우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뭐 교육을 제공하고 또 잡 크리에이션을 하겠다고 선언도 했고 지금 보시면은 뭐 이제 일본기 기업들도 있지만 본인들 사업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SDG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그걸 커미트먼트 약속을 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기업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걸 대응하고 있는가 이제 이 12번 꼴을 볼 때도 이따가 다시 말할 건데 이 5가지 단계를 여러분이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SDG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뭔지 모르면 사실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SDG가 아까 말했듯이 17개 꼴이면 돼요. 그걸 다 한 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4번, 12번, 16번에 집중해서 하고 있는 것처럼 기업도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우리 사업에 관련돼 있고 우리가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중요한 꼴을 뭐 4개든 5개든 뭐 1개든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그러면 그 우선순위에서 그 목표치 그냥 우리 이거 뭐 12번 꼴 잘할게요 정도가 아니라 12번 꼴로 하면은 우리가 포장재를 뭐 2025년까지 전부 다 재활용 포장재로 바꾸겠다. 이렇게 정확한 목표, 수치와 몇 퍼센트 달성 이런 목표를 직접적으로 설정을 하고 그거를 전사 사업에 통합을 한 다음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단계를 거치는데 우리가 한번 12번 꼴로 한번 생각해서 여러 가지 한번 꼴볼게요. 일단은 기업이 우선순위를 정할 때 그냥 지금 당장 딱 생각해서 우리가 소비재를 만들어내니까 뭐 12번 관련이 있을 거고 뭐 나무를 베니까 14번 관련이 있을 테고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예를 들어 우리가 이케아의 가구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가구가 만약에 이게 이케아 의자다. 의자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의자가 가진 것만 생각하게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의자가 오려면 제일 먼저 그 나무를 베겠죠. 인도네시아든 뭐 어디 뭐 저기 북유럽이든 거기서 나무를 베서
그 나무를 또 공장, 중국에 있는 공장에 공급망까지 가서 그 공장에서 만들어서 그럼 그 만들면서 또 화학물질도 나오고 유해물질도 나올 텐데 그 노동자들은 또 어떤 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그 나무가 처음에 베어 있었던 나무가 지속 가능하게 관리되는 살림인지 그냥 막 다 벌목해 버리는 건지. 그래서 이케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제일 처음에 벨 때부터 나무가 지속 가능한 살림 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인증받은 나무만 베요. 무분별하게 이렇게 배치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계획에 맞춰서 연간 플랜에 맞춰서 베어지는 나무들로만 구입을 하고 공급망에 있어서도 이제 그 노동자 환경, 그 노동 시간이라든지 근로 환경, 안전 같은 거를 계속 실사를 통해서 왜냐면 실제 뭐 스웨덴에서 만들지 않잖아요. 그럼 중국에 있는 공장이라든지 그 서플라이 체인에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이제 물류가 들어가겠죠. 그거를 배로 실어서 옮기고 이렇게 할 때 사실 CO2가 배출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최단 거리로 그걸 줄일 수 있는지 그러면서 로지스틱 그러면은 운송 비용도 줄일 수 있고 그런 방법들을 계속 고민을 해서 유통을 할 때도 유통 마진을 줄이면서 제품에 너무 이제 사람들이 한 번 쓰고 버리는 제품들을 좀 지양하자 최대한 리사이클하고 리유즈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마지막에 폐기할 때까지 이거 폐기하면 다 결국은 쓰레기잖아요. 그럼 이거를 재사용을 어떻게 개발도상국에 다시 고쳐서 개발도상국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지금 이제 난민 캠프 같은데 지원하고 이런 프로젝트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체적인 처음 원자재에서부터 제품을 다 쓰고 버리는 과정까지 전체에 우리 기업이 가지는 영향력과 SDG 영향력을 같이 이제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말하고 있는 긍정적인 거, 일자리를 창출하고 뭐 CO2를 줄이고 폐수를 줄이고 하는 거는 늘려가고 부정적 이제 노동 인권 같은 거는 늘려가고 반대로 이제 부정적인 거 아까 말한 폐수라든지 뭐 오염 이런 CO2 같은 거 줄여가면서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되고 이거는 제가 이제 뭐 여러분이 더 추가로 필요할지 몰라서 여기 이제 정보를 남겼는데 혹시나 나중에 이제 이런 캠페인 하거나 지표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이 이거 글로벌에서 어떤 진짜 논의들이 나오고 있나 어느 수준인가라는 걸 혹시 보고 싶으면은 여기 sdgcompass.org에 들어가면은 인디케이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꼴별로 고를 수가 있어요. 내가 관심 있는 꼴을 누르면은 거기서 지켜야 되거나 지금 글로벌에서 논의하고 있는 수준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를 설정할 때는 항상 여기 이제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라. 특히 한국 기업이 이제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자꾸 이제 세우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2020년까지 이거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못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근데 이제 유엔에서도 그렇고 특히 글로벌 기업에서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어떻게 미리 예측해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을 해놓으면은 사람이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라는 게 되게 뻔하게 늘 하던 대로 비즈니스 에즈 유저로 진행이 되겠죠. 근데 굉장히 이게 혁신을 가져와야 될 정도의 뭔가 어려운 목표를 정해놓고 나면은 새로운 방법을 모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예를 하나 보여줄 건데 그래서 조금 만약에 못 미치더라도 우리가 노력하고 있고 어떻게 노력했다를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또 마지막에 이제 이런 지속가능 보고서들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같이 논의를 하는 자리를 갖고 있고요. 산업별로도 지금 각자 이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12번 골 이거 쭉 한번 보셨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17개 목표지만 그 안에 세부 목표가 총 다음에 169개가 있잖아요. 12번 골 같은 경우에도 지금 8개의 세부 목표랑 그다음에 ABC, 이 ABC랑 숫자 위에랑 차이는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뭐 이게 딱 떨어지는 차이는 아닌데 보통 모든 골들이 보면 1번부터 17번까지 모든 골이 보면은 뭐 1.1, 1.2가 있고 B에 보면 1.A, 1.2가 있거든요. 그래서 1번부터 이렇게 숫자로 나오는 곳은 세부 목표는 말 그대로 달성할 큰 목표 아래에 있는 세부적인 달성 목표라면은 그 ABC라고 말하는 건 이거를 달성하기 위한 메커니즘, 이행수단. 그러니까 달성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아주 많은데 그 중에서 좀 강조하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역량 강화, 과학기술 측면에서 역량 강화를 지원하라든지 그리고 뭐 모니터링 수단을 개발하라든지 조세제도나 뭐 보조금 폐지 같은 이렇게 좀 구체적이면서 이행수단 메커니즘을 보여주고 있고 그거는 다른 꼴에도 다 동일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 1번부터 12.8, 1부터 8까지 굉장히 세부적으로 있는데 제가 조금 이거를 보면서 한번 크게 정리했을 때는 한 요 정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12번 꼴에서 가장 키워드라고 하면은 약간 일단은 자원, 천연 자원이든 뭐 인적 자원이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낭비 없이 사용하는 거. 그러면서 폐기물, 쓰레기라든지 지금 유해 물질, 뭐 화학 물질 같은 거를 감소시키는 거.
그리고 이제 이 12번에서 가장 이제 대중적으로 우리 소비자들에게는 가장 와닿는 게 이제 재활용이나 재사용. 이걸 넘어서서 최근에는 업사이클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들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재활용이 이제 뭐 다 쓰고 나면은 이거 가져가서 뭐 다시 이제 뭐 분해해가지고 다시 만드는데 원자재 쓰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데서 조금 나 있더라도 뭐 쓸 수 있는데 주거나 이랬다면 이제는 업사이클. 아예 그걸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어서 더 가치를 부여하는 거지. 업사이클 이렇게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프라이타그 가방 다들 아시죠? 그 가방이 엄청 비싸잖아요, 사실. 엄청 낡았는데. 근데 그거 뭘로 만들었는지 알아요? 맞아. 그게 그 운송 트럭들 뭐 이렇게 덮어놓는 거나 이런 그 뭐라 그러지? 비닐처럼 이렇게 탄탄한 그런 물류에서 그거랑 요 끈 같은 경우는 그 자동차 벨트 같은 거. 그래서 그런 폐기물들로 만든 거거든요, 사실. 근데 왜냐면은 그 처음에 아이디어가 그거예요. 굉장히 튼튼하잖아요. 그 벨트도 그렇고 뭐 그런 천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를 그냥 버리지 말고 그걸 업사이클해서 오히려 거기에 디자인을 가미해서 더 큰 가치, 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통해서 사실 이룰 때 그냥 단순히 건바이 이렇게 하나하나 케이스로 자꾸 만들면은 이게 확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10개년 계획 프레임워크를 세워라. 이게 이제 유엔에서 계속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협 회의 같은 데서 이제 어느 정도 단계로 가고 있는지도 얘기하고 있고, 사실 이거는 선진국들은 지금 많이 세워서 뭐 북유럽이나 이런 데는 지금 플라스틱 제로 선언 같은 거 2030년까지 제로로 만들겠다라든지 이런 거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개도국에서는 좀 와닿기 어렵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계획 프레임워크에서 또 핵심은 선진국들이 본인이 프레임워크를 이제 잡고 나서 또 그 부분에서 개도국이 쓸 수 있는, 물론 뭐 다 똑같이 하라고 할 수 없죠. 이 발전 단계가 다르니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주는 거, 그리고 기업들한테 요구하고 있는 지속가능 경영 활동을 보고해요. 너희들이 얼마나 지금 쓰레기를 쓰고 얼마나 많은 지금 원자재를 사용하고 있는지 이거를 보고함으로써 계속 효율성을 높이라고 이제 제안을 하고 있고, 이건 이제 제가 사실 생각해 봤을 때 12번에서 가장 키워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는 조금 더 뭐 소비자 측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윤리적 소비,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뭐 여기 뒤에서 이제 나오는데 이거 한번 같이 볼까요? We made an incredible, moldable, indestructible material, but when we dump it, it doesn't go away. Now, one truck of it ends up in our oceans every minute. It's killing sea life. The fish eat the trash, then we eat the fish. We're feeding ourselves our own garbage, and it's now in our bloodstreams. We've got to avoid plastic, we've got to get it out of the ocean, and reuse it. Look, what if we took some trash and made a sports shoe out of it? And then we made 1 million more from 11 million plastic bottles. What if that was just the start? And what if everyone did that? 로고를 봐서 알겠지만 이제 아디다스에서 들어온 이제 걸로 하고 있는 또 프로젝트인데, 다시 파일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요? 프로젝트인데 사실 한국어 자막이 있는데 자막이 안 나오네요. 뭐 다들 영어 잘하니까 다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디다스가 이 신발 혹시 본 적 있어요? 팔리 부스트라고 지금도 가면 있거든요. 제품 만들고 있는데, 이 팔리라고 잠깐 나와 있는 여기가 팔리 for 오션이라고 해서 for the ocean이라고 해서 NGO예요. 이 NGO가 하는 일이 이제 그 해안가의 쓰레기 같은 거 수거하고 그 쓰레기 같은 거 줄이는 역할도 이제 계속해서 어드보커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리 주워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워도 문제는 이 쓰레기를 또 어딘가에 버려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들이 이제 생각한 게 이거를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쓰레기를. 그러면서 사람들의 인식도 확산시키고. 그래서 아디다스랑 이제 협업을 해요. 아디다스랑 얘기를 해서 여기 이제 특히 이제 몰디브 주변에 있는 해안에서 쓰레기를 했는데, 이 쓰레기의 특징이 뭔가 하고 봤더니 가장 많은 해양 쓰레기가 그물이 진짜 많고, 그 다음에 부표, 어부들이 쓰고 난 부표들이 많은데 이게 잘 썩지도 않고, 이게 이제 뭐 물고기들이 엉켜서 죽거나 요즘 많이 봤죠. 사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그물이 너무 튼튼하고 사실 이 부표가 굉장히 가볍고 내구성이 좋으니까 이거를 신발에 활용해서 아까 나왔지만은 그 그물이 실로 들어가고 그 밑에 밑창이 아웃솔에
가벼우면서 이제 푹신푹신한 그 부표에서 나오는 그 플라스틱을 사용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아디다스로서는 사실 원자재도 조금 어떻게 보면 재활용을 하니까 그 비용도 줄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디자인에 사람들에게 새로운 인식을 마케팅이 저절로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실 한번 판매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돼요. 100만 쪽 팔고 그다음 새로운 라인이 아예 나오고 지금은 이제 이거 연속으로 이제 뭐 이 팔리 라인에 수영복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지금 계속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한 게 이게 기술 혁신이라는 게 기업이 왜 중요하냐라는 건 똑같이 만드는 게 아니라 기술 혁신 이제 3D 프린트라는 기술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볼 때 예전 같으면 그 큰 공장에서 한 뭐 100개 뭐 1000개를 찍어가지고 일일이 다 한번 만들어서 하면 그거 나중에 다 쓰레기가 되잖아요. 그 하나를 고르기 위해서. 근데 이 3D 프린터라는 게 아주 소규모로 만들 수 있잖아요. 하나, 두 개 이렇게 계속 샘플을 만들어서 조금씩의 차이를 본 다음에 그걸 쓰면서 그 3D 프로토타입, 3D 프린터기로 만든 프로토타입으로 혁신적으로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 쓰레기, 그 폐기물 단계에서 앞에 있는 프로토타입 쓰레기를 많이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디다스에서도 이런 노력을 계속 하고 있고 사실 H&M 하면 우리가 패스트 패션 이래서 지금 이런 특히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패스트 패션인데 이 문제점에 대해서 사실 H&M이 좀 일찍부터 깨닫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그거에 대해서 비난받는다는 걸 알고 있고 이런 SDG에 있어서 역행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사실 지금 이게 H&M의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인데 보면은 본인들이 집중하고 있는 SDG 골 그리고 우리가 파트너랑 같이 이제 이루고자 하는 거 또 우리가 뭐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 쭉 정리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특히 보면은 이제 여기 100% circular and renewable이라고 해서 이제 얘네들의 목표예요. 이제 2017년까지 최대한 2030년에 100%를 이제 모든 생산품을 100% 리유즈와 다시 사용할 수 있게 circular economy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지금 그래서 한 2년 전부터 H&M이 뭐라고 했냐면 conscious consumption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대회도 열어요. 이제 그래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이 새로운 이 재활용을 통해서 의류 소재라든지 요즘 이렇게 비즈 같은 거 다는 거는 유리 재활용을 한다든지 플라스틱 재활용을 한다든지 이래서 새로운 혁신적 소재를 만드는 아이디어를 계속 발굴하고 있고 그리고 썼던 거를 다시 다 회수해서 다시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거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특히 사실 이 베럴코튼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의류 회사들이 문제가 되는 게 이 목화 기르면서 엄청나게 많은 그 페스티사이드 이 살충제 같은 걸 뿌리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그게 땅에 다 남잖아요. 나중에 아까 그 12점 몇 번인가 5번인가에도 보면은 그런 폐기물이나 토양에 남는 이런 유해 물질에 대해서 줄이는 걸 권고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실 소비자로서 옷을 하나 사거나 뭔가를 할 때 물어볼 수 있겠죠. 이 옷이 하나 만들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살충제라든지 목화가 사용됐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노동력 그 사람들이 몇 시간 일을 하며 또 동시에 이게 쓰레기가 어떻게 돼요. 사실 12번 꼴의 핵심은 그거예요. 처음에 태어나서 이 제품이 원자재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다 쓰고 버릴 때까지 얼마나 지구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 영향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그게 12번 꼴의 핵심이고 그거는 기업도 노력해야 되지만 소비자인 우리도 노력해야 돼요. 요즘 사실 플라스틱 한번 굉장히 대란이 나는 이후에 많이들 줄이려고 노력하잖아요. 뭐 법적으로도 지금 이제 사용 못하게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도 열심히 하는 것도 있고 동시에 또 하나 뭐 아예 이제 기업 철학을 바꾼 곳 같은 게 파타고니아 같은 곳. 거기는 기업의 철학 자체가 이 최고의 제품을 만들면서 최소의 영향을 가져간다. 자연에 최소한의 영향을 준다가 자기들의 모토예요. 그래서 Don't buy jacket 이런 캠페인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를 사면은 좋은 걸 사서 그 안에 예를 들어 패딩을 샀다 그럼 그 패딩 안에 있는 깃털들도 다 걔네들이 이렇게 뽑아서 쓴 거 아니고 이렇게 뭐 윤리적 페더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증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이 동물들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털들 있잖아요. 그거 모아가지고 이제 만들고 막 이러거든요. 그렇게 만든 제품이고 또 거기에 가져가면 언제든 우리가 수선을 해줄 테니까 새로 사지 말고 수선해서 입어라. 그리고 수선하는 직접 수선할 수 있는 레슨 같은 것도 여기 한국에서도 해요.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서 배울 수 있게 그런 것도 같이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데 단순히 소비재에만 있는 게 아니라 큰 제조 공정에서도 이미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있고 제조 공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아까 그럼 대단하잖아. 3분의 1 정도로 똑같은 제품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자동차 한 대당 만들어내는 거를. 근데 실제로 이 목표를 2015년에 이미 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야심천 목표를 아까 설정하면은 왜 설정해야 되는지 얘기를 했었잖아요. 설정을 하고 나니까 이걸 달성을 해야 되니까 계속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떤 방법이 있어요. 고민하다가 나타난 게 이제 여기 3웹 페인팅 기술 같은 건데 이제 예전에는 습식 방식으로 뭐 절삭하고 이런 게 있었대요. 저도 뭐 기술은 잘 모르지만 하지만 그걸 건식 방식으로 하는 기술도 개발하고 페인팅을 저기 보면 뭐 기계가 이제 세대가 돌아가면서 페인팅을 하는데 이 페인팅을 하고 위에 이제 코팅을 하고 이런 단계가 굉장히 축소가 되면서 물을 중간에 이제 한번 닦아내지 않아도 되게 되면서 엄청난 물이 줄어들고 그리고 심지어 쓰고 있는 물을 재사용하는 그러니까 쓴 물을 다시 정화해서 자기들의 공정이 이게 클로즈 루프라고 하는데 폐쇄회로 방식으로 계속 사용을 하니까 실제로 뭐 물도 이미 굉장히 지금 72%까지 줄이는 거 목표로 해서 계속 가고 있고 동시에 에너지도 이제 CO2 발생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줄여있고 이제 새롭게 도전하고 있는 거는 에어포드에서 내부의 부품들 있잖아요. 그 외장 그렇다 치더라든지 차 타면은 뭐 가죽이라든지 이 안에 열매 컴파트먼트 같은 그런 거를 이제 뭐 대나무, 아가베 이런 식물 천연 소재. 그래서 나중에 이거 폐차를 하고 부부 뜯어내더라도 다 이렇게 잘 섞어서 이제 이렇게 사실 지금 있는 철강이라든지 플라스틱은 잘 섞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심지어 그들의 최종 목표는 나중에 이 차체까지 뭔가 천연 소재로 만들 수 있는 그게 이제 다음에 야심천 목표인 거예요. 아직은 뭔가 딱 솔루션이 나온 건 아니지만은 그런 새로운 목표를 계속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런 SDG 전반 12번뿐만 아니라 12번 전반에 있어서 가장 잘 이행하는 곳 중에 하나로 보이는 게 이제 유니레버 사례인데 여기는 뭐 워낙 많은 꼴들을 이행하고 있어요. 아까 말했던 제가 잠깐 말했던 포장재들 다 이제 리사이클하는 방식으로 한다든지 뭐 몇 프로 더 줄인다든지 이런 것도 다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이제 웹사이트라고 놨던 게 unilever.com 서스테이너블 리빙을 들어가면은 본인들이 말하고 있는 이 세 가지 큰 필러랑 이 여기 각각 이렇게 누르면은 그 해당되는 SDG 꼴들이 다 나오고 가장 인상적인 게 이행 상황을 표시를 해놓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미 달성한 거는 파란색, 뭐 잘 진행되고 있는 건 초록색하고 뭐 한 80% 달성했어. 자기들 목표를 계속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심지어 잘 안 된 것도 있어요 아직. 그건 빨간색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목표를 설정해놓고 나서 그 목표에 대해서 이루지 못할 걸 너무 걱정을 해서 보고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설정을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들이 얘기하는 건 그거죠. 왜 빨간색을 표시할지언정 계속 보고를 하고 야심찬 목표를 세우느냐.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그걸 투명하게 공개를 하면은 거기에 또 도움이 이제 옆에서 파트너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아디다스랑 칼리포르드오션이 같이 협업한 것처럼 여러분이 소비자인데 유니레버에 갔더니 이 포장재에 아직 목표로 한 게 아직 빨간색이야. 이루지 못했어. 12번 꼴에서 너무 아직 뒤떨어져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은 새로운 방법을 알 수 이제 내가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뭐 개별 포장이 될 필요가 없더라. 내지는 오히려 포장이 뭐 두 개를 같이 먹는 게 사용에 더 편리하더라. 그래서 포장재를 줄여라는 아이디어를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NGO가 됐든 일반 소비자가 됐든 투자자가 됐든 누구나 이걸 보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솔루션을 협업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보고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아까 이제 12번에 대해서 쭉 얘기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좀 들어보고 싶고 이거는 이제 TV인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보고서나 캠페인 같은 거 준비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할 때 여기 사이트에 가면 goexplorer.org 여기 사이트를 가면 여기에 이제 전 세계에서 이런 혁신적인 솔루션 내가 생각하는 솔루션이나 새로운 사례들을 막 올려요. 여기 들어가 보면은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아디다스 사례도 처음에 여기서 이제 나왔었고, 그래서 이 사이트의 취지는 이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추진하면 좋겠다. 여기 들어봤을 나와 있는데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같이 이제 나누는 거죠. 주제별로 나눠서 여기서 여러분이 아이디어도 많이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안 뜨는데 지역별로 뜨고. 이렇게 이슈별로 뭐 패션 인더스트리에서는 어떻게 되고 뭐 푸드라든지 그럼 어떻게 지금 푸드 이 웨이스트를 줄일 수 있을지 이런 거를 패키지 프리 이런 거 지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공유를 하고 있고 여기서 계속 공유를 하는 건 이게 완전 완성된 사례여서가 아니라 이런 솔루션이 있다. 여기에 또 너의 아이디어나 가치를 애드해서 더해서 또 새로운 솔루션을 확산시키자라는 측면인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들어가서 여러분이 만들 캠페인이나 솔루션을 이렇게 한번 같이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발표를 이제 좀 내용을 좀 건너뛰면서 빨리빨리 진행하긴 했는데 결국
이제 이 SDG에 있어서 기업의 역할이 정말 바이털한 롤이고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건 즉 소비자인 우리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특히 여러분들처럼 젊은 층의 소비자들은 인식에 있어서도 훨씬 더 이런 많은 정보들을 알고 있고 깨어있고 동시에 내가 나중에 기업에 가서 일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업에 가서 일을 하든 정부에서 일을 하든 뭐 NGO에서 일을 하든 결국은 그 조직에서 내가 기업의 직원으로서 혹은 더 멀리 봐서 CEO나 의사결정자가 됐을 때 이 SDG를 인지하고 있고 어떻게 이행할지라는 거를 미리 고민을 해보고 있어야 또 그런 혁신적인 솔루션에 들어갈 수 있고 내가 정부에 가더라도 이 SDG를 알고 있어야 정책을 세울 때 SDG를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여러분이 이런 기업, 정부, NGO 각각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을 조금 더 사례를 관심을 갖고 보고 거기에 내가 소비자로서 혹은 투자자로서 그리고 뭐 나중에 이해관계자로서 뭔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 푸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리고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이 사실 그런 활동이고 그래서 보고서를 내더라도 나중에 기업 부문에서 어떤 아까 12번 꼴에서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부분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소비에 있어서 재활용 업사이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를 인플루언스 해줬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가 제 발표고요. 질문사항이 있거나 혹은 저는 학생들이자 소비자로서 여러분이 12번 꼴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해요. 그래서 자유롭게 시간이 길지 않지만 네. 저는 CSR 포럼이라고 해서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CSR 담당자분들이 오시는 포럼에 나가는 경우는 많은데 나가면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는 기업 특성에 맞는 CSR 활동을 하는데 정부에서는 일자리만 늘리라고 한다. 자기네들 이렇게 활동을 쭉 지속하고 싶은데 정부의 입장이 이런 일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기업들의 고충에 대해서 유현지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사실 기업들의 고충이 뭐 일자리 창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좀 많고요. 왜냐면은 이제 정책이라는 거는 뭐 이 기업 저 기업 다 각각 다르게 주진 않잖아요. 정부의 정책이라는 건 어쨌든 큰 하나의 틀로서 가져가는 방향성이기 때문에 주고 그거에 대해서 기업의 성격이나 그 프로세스랑 안 맞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도 중요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UNGC에서 말하는 건 사실 그러니까 규제보다는 자발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발적 강제성 있는 규제가 아니라 자발적 규제인 거예요. 이런 투자자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이 보고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압박과 그 규제라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자발성에 더 측정을 두고 있고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지금 이제 뭐 정부 같은 경우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 기업분들이 고민은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실제로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추진하던 업무가 있고 또 새로운 우선순위가 먼저 갑자기 중단이 들어오니까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은 그 목표도 당연히 이런 과정에서도 새로운 일자리 창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자리 창출이라는 새로운 예를 들어 정책이 왔을 때 그거를 뭔가 무조건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맞지 않는다는 것보다는 실제로 하고 있는 업무에서 지금 우리가 책임있는 생비와 생산을 위해서 유해물질이나 재활용 재사용을 위해서 지역사회의 어떤 활동이라든지 업사이클에 관한 재사용 가능한 어떤 단체를 지원한다든지 내지는 어떤 활동에서 뭐 공장 같은 거를 공장 프로세스를 바꿈으로써 거기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고 그리고 사실 그 일자리 창출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숫자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그 정부에서 나오는 안에도 돼 있고 그러면 우리가 노동자들 우리의 진짜 뭐 비정규직부터 해서 관련돼 있는 그 서플라이 체인까지 이 노동자들이 어떤 여건에서 일을 하는지 그러니까 일자리 숫자가 실제로 늘지 않더라도 양질의 일자리 훨씬 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제공했다라는 것도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가 되기 때문에 그건 또 이제 받아들이는 쪽에서의 부담은 이해하지만 또 약간 그런 것도 고민을 좀 그 뭐라 그러죠 이제 박스를 넘어서서 이제 이 정말 틀을 깨고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솔루션에 대해서. 네, 또 전 일단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일단 포트에서 자동차 차체까지 약간 리사이클 가능한 걸로 개발하려고 노력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환경부에서 정책한 것 중에 뭐 그 빨대 같은 것도 종이로 이제 만들잖아요.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환경을 위한 긍정적인 평가도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게 퀄리티 측면에서 조금 썩어진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왜냐면 종이도 약간 계속 빨면은 종이가 먹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사이드 이펙트가 있을 때는 기업도 약간
기업적인 측면에서도 좀 부정적으로 저희 인식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궁금해요. 결국은 그래서 기업들 고충이 약간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재사용, 뭐 재활용이나 패키징도 그렇고 빨대 같은 것도 정부에서는 이제 또 이런 정책이 계속 규제가 오고 줄여야 되는데 소비자들이 빨리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변화를. 이 속도에 항상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에 그 어려운 과정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우리가 그 종이 빨대를 쓰는 게 너무 촉감도 싫고 불편하고 그리고 그 플라스틱 못 쓰는 게 너무 불편하지만 동시에 이제 그래서 기업들이 이런 과정에서 이제 솔루션이 나오는 게 지금은 우리가 갑자기 이걸 맞닥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도 준비가 안 됐지만 기업도 새로운 신소재가 아직 몇 개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 SDG에서 기업이 계속 주문하고 있는 거는 단순히 아예 쓰지 마라, 플라스틱 하나도 쓰지 마가 아니라 그러면 플라스틱을 이런 화학사들이 잘 디귿되는 이 다 녹아서 없어진다든지 뭔가 환경 친화적으로 쓸 수 있는 신소재를 개발하는 데 투자를 해라. 그러니까 기업도 사실 그렇죠. 소비자들이 어쩔 수 없이 양심적으로는 안 써야 되지만 쓰는 게 편하다는 걸 아는 순간 그 중간을 만족시키기 위한 새로운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한 솔루션들을 찾아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발전의 과정들이고 근데 그 중간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사실 조금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것도 있고 동시에 그런 소재를 쓰는 기업들이 아직 사실 이미 있어요. 굉장히 작은 기업들 중에. 근데 단가를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지원을 한다든지 파타고니아를 쓰는 예를 들어서 뭐 소비자들이 그렇겠죠. 오히려 불편함이 있고 비싼 가격이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거를 감수하겠다. 내 가치관에 약간 협상을 하는 거고 근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 불편함을 이겨내는 그 중간 과도기가 있다는 거는 기업이나 소비자 둘 다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 자체를 자발적으로 운영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렇다면 이제 기업이 그냥 알아서 찾아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좀 섭외하기 위한 활동은 어떤 걸 하고 계신지 정도. 일단은 자발적 참여가 목표라고 하지만 지금 UNGC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지속 가능성 이니셔티브거든요. 이 규모라는 것도 사실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글로벌에서 가장 큰 이니셔티브인데 왜 너는 안 들어? 이 기업은 안 들어와 있지? 투자자들이 실제로 그냥 PRI라고 이제 사회 책임 투자를 하는 곳에서 이게 PRI라는 그게 전 세계 4대 연기금이 다 들어와 있고 이런데 여기서 확인을 해야 UNGC 가입이 돼 있는지. 그러니까 투자자 압박이라는 게 굉장히 크고 왜냐면 UNGC 가입이 돼 있는지 왜 확인을 하냐면 그들이 왜 가입됐다고 다 좋은 기업이어서가 아니고 적어도 니네가 이 10대 원칙에 대해서 약속을 했고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커미트를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자기가 본인이 한 게 있으니까 얘기를 하고 동시에 근데 이제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말한 이런 솔루션들, 사례들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계속 제공하는 게 특히 한국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저희 가이드라인 아까 말한 쪽에 이제 그 단계별 5단계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게 기업들한테 실질적인 프랙티컬한 어떤 도움을 줘야겠죠. 그냥 나 UNGC 회원이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UNGC 회원이면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산인데 담수화 이런 거 하고 뭐 큰 중장비를 하는데 SDG 어떻게 이행할 수 있을까? 너희는 워터 이슈라든지 에너지 이슈에서 에너지 믹스 같은 거를 좀 다시 리매핑을 해봐라 라든지 실제 글로벌 기업들 어떻게 하는 사례를 보면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도 굉장히 중소기업 중심으로 예를 들어 프랑스 같은 경우 회원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70%가 중소기업이에요. 왜냐하면 프랑스 정부 중소기업청에서 UNGC를 가입하도록 독려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대기업들은 보는 눈도 많고 투자자도 많아서 뭐 인권 침해나 노동 이슈에서 조금 자유로우니까 뭐 좀 더 이제 보는 눈이 많아서 룰을 지키고 있지만 중소기업들 지금 뭐 최근에 인터넷 사태도 많았잖아요. 좀 비껴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을 UNGC라든지 이런 사회책임 투자 같은 데서 가입을 시킴으로써 약간 강제성 없이 어떻게 보면 보는 눈을 늘리는 거죠. 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UN 글로벌 컴팩트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CSR 인식 도서를 하신 걸 저희가 저는 봤어요. 그래서 저는 셀이라는 단체에서도 활동을 하는데 이번에 4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를 CSR 인식도에 대한 설문지를 완성을 했는데 혹시 이 부분을 조금 더 참고를 하셔서 더 계속 지속적으로 이 인식도 조사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사실 저희가 16년에 했었어요. 네. 학생들 대상으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뭐 학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당연히 이제 뭐 일자리 창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뭐 이렇게 지금 12번고로 굉장히 높은 순위에 있었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많았고 뭐 아무래도 학생들 관심 있는 이슈들이 있고 지금 하면 또 조금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 올해 조금 하고 싶었는데 저희가 기회가 좀 안 닿아서 못했는데 올해 만약에 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해양 플라스틱 같은 것 때문에 해양 이슈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조금 더 올라올 것 같아요. 아마 그리고 뭐
젠더 이퀄리티 같은 이슈들, 뭐 지금 또 그 사회에서 지금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이슈들이 올라올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도 계속적으로 조금 트래킹을 해서 이런 변화라든지 이행, 우수 이행이라든지 임플리멘테이션 좀 조사하고 싶은 생각은 있고, 뭐 세니라든지 뭐 지금 뭐 스누 같은 이렇게 SNU, CSR 같은 좀 동아리에서 같이 지원을 해서 한다면은 좀 의미 있는 것도 작업이 될 것 같아요. 연락 주시죠. 일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나요? 네. 이분 질문 중에 좀 많이 놓치긴 한데 네. 그 한국 기업들이 좀 야심찬 목표를 잘 설정하지 못한다, 그게 문제고 권고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셨는데 솔직히 기업의 그 종사하는 입장에서는 괜히 야심찬 목표 했다가 달성 못하면 결과는 다 자기가 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인센티브는 좀 솔직히 간접적인 영향들이 있는 것도 아무래도 뭐 이런 좋은 인식이나 소비자 인식이나 투자자 인식이라 해도, 그래서 혹시 유엔이 뭐 좀 더 직접적인 아니면 좀 더 그런 야심찬 목표를 달성했을 때 좀 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다른 사실 그래서 많이들 이제 의견을 주는 게 어워즈 같은 게 있다든지 유엔에서 그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줘요. 사실 저희 특히 한국 기업들이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이거는 문화적 차이도 있는데 이제 뭐 글로벌 기업들 역사가 오래되고 유럽 같은 데서 이제 오래 활동한 기업들은 이 서스테이빌리티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굉장히 디폴트,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걸 왜 굳이 상을 줘야 되나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웨스턴 이제 외국에서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더 잘하면은 잘한 거를 이렇게 우수자리에 실리고 함으로써 리더가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인센티브예요. 이 필드의 리더라는 게. 근데 한국 기업들에 있어서는 한국 기업들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 지금 SDG 많이 도입하고 있고 새로운 그 담당자들을 많이 만나는데 담당자들은 새로운 아이디어 굉장히 많이 고민하거든요. 근데 단지 이렇게 대외적으로 어나운스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약간 말했듯이 잘못되면 이건 다 우리가 잘못한 게 되는데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단계적 목표라는 게 필요하고 조금 아쉬운 거는 그래서 조금 한국 기업들이 리더 그룹들이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지금 글로벌 사례도 나왔듯이 조금 더 치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LG가 뭐 잘한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뭐 LG만큼 잘하는 기업 다른 데도 많고 하는데 LG를 비롯하여 LG도 잘 안 나서요. 사실 LG도 이렇게 뭐 저희가 글로벌 행사나 이런 데서도 그렇고 좀 이렇게 같이 해보고 해도 약간 부담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소비자라든지 우리 기업 내부의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있는 것 같고, 그 야심찬 목표를 세웠는데 그걸 달성 못한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 50% 줄이기로 했는데 40% 내지 30% 줄였다고 그게 목표치에는 모자라서 아쉬울지 몰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간 건 아니잖아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건 아니잖아요. 사실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는데 잘한 점수가 말하자면 100점에서 내가 150점 맞을 걸 했는데 130점 맞았다고 못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그런 인식들이 조금 좀 더 이게 오픈 마인드가 필요하고, 오히려 그러면은 이게 달성이 안 돼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달성이 안 돼서 20만큼. 왜 달성이 안 됐을까? 그 과정을 다시 단추하는 거.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만약에 한 번 더 해봤으면 좋았을 것, 내지는 좀 수정하면 좋았을 것을 생각하는 그 과정을 오히려 저는 좀 독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업 내부에서도. 그래서 뭐 정부에서 사실 이거 인센티브 주기도 참 쉽지 않고, 유엔 차원에서는 더더욱 사실 쉽지 않아요. 사실 UNGC가 많이 비난받는 것 중에 하나가 유엔에서 약간 기업들이 약간 블루워시한다. 이것도 많이 예전에 비난을 받았어요. 사실. 왜냐면 기업들 잘못하고 있는 것도 많은데 유엔 로고 달아주고 그냥 블루워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 많이 들었거든요. 물론 UNGC에 소속된 기업들 중에도 잘못된 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를 들어서 뭐 저도 본부에서 얼마 전에 이메일 받아서 한국 기업 뭐 어디 비리 이런 거 막 뜨면은 와요 매일.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되고 있고 뭐 지금 이렇게 CEO 총수가 이렇게 됐는데 구속됐는데 어떻게 앞으로 될 것 같냐? 얘 뭐 계속 있어도 되는 거냐? UNGC에 이렇게 와요. 그러면 이제 근데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건 거예요. 이들을 그냥 나쁜 기업으로 낙인 찍어서 내보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거에 대해서 사실 그 보고서에 꼭 쓰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런 걸로 컴팩트를 받았던가 뭐 소송을 당했던, 고소를 당했던, 뭐 법 형량을 받았던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반부패 시스템을 이렇게 강화했다. 우리가 이 CEO 레벨에서 어디까지 가는 뭐 반부패 위원회를 만들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음 애프터월드에 대해서 어떤 그런 모니터링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소비자들이 주는 상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나 싶긴 한데 뭐 저희 이름을 걸고 하진 못하더라도 뭐 활동을 좀 고민해 봐야 되는 질문. 저희 또그 점심 같이 해주실 예, 뭐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네. 얼마든지. 취향이상 저희가 그 오늘 좀 일찍 가셔야 되는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제가 발대식을 조금 앞당겨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원님께서 또 감사하게도 오늘 여러분과 점심 식사도 같이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추가적인 질문 사항은 이따가 점심 먹으면서 같이 좀 받도록 하고요. 이제 발대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강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네.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 주려고 챙겨왔는데 홀이 생각보다 숫자가 많지가 않네요. 지금 막 꺼냈는데 필요한 걸로 가져가시면 됩니다.